자,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자, 성프로입니다. 자, 오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돌파를 이뤄냈었죠. 자, 근데 보시게 되시면요, 주주 여러분들. 자, 오히려 장중, 이런 상승 이후에는, 이런 윗꼬리를 말아내리는, 이런 변동성들이 추가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전에 매수를 진행하셨던,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변동성들 때문에,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시고, 조금 더 근심도 많으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불안에 떨 게 아니라,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매도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주체는 누구이고, 이에 따라서 이런 수급의 주체들이 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후에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의 방향성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이고, 이러한 지금 대응 방법 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인데,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주 여러분들, 지금 외인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뭐예요? 지금 매도 포지션, 기관계 물량들도 매도 포지션, 금투와 투신들도 지금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 개인 주주 여러분들만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금투, 투신 물량들 중에서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매도를 조금 더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급의 주체가 있다라는 점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이전에 이런 박스권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높은 거래대금, 거래량을 높이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던 수급의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주주 여러분들도 아니고, 기관계 물량도 아니고, 금투 물량도 아니고, 누가 있다? 결국 외인들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전에 결국에는 박스권에 대해서 돌파를 이뤄냈을 때가 1월 5일이에요. 주주 여러분들. 근데 외인들이 410만 주, 이후에 결국에는 보수적인 30만 주, 18만 주, 68만 주, 100만 주, 이런 보수적인 매도세들을 조금 더 보여줬긴 했지만,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20만 주, 90만 주,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200만 주 가까이, 그리고 16일 날 같은 경우에는 500만 주, 조금 더 이렇게 순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현구간 1월 5일부터 오늘 장을 보시게 되시면은 외인들이 900만 주 이상 결국에는 순매수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이런 박스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전에 이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수급의 주체는 누구였다? 결국에는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인데, 지금 외인들 보시게 되시면은, 58만 주 이상, 결국에 이런 매도 물량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종가 대비 조금 더 계산을 해봤을 때, 한 70억 정도의 이런 지금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거래량들을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전에 조금 더 이런 상승 구간에 대해서 거래량 대비 조금 더 아직, 조금 낮은 거래량들이 조금 더 동반이 되고 있다. 근데 정규장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들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종가 대비 거래 대금들을 따져봤을 때, 1,100억 정도의 이런 거래 대금들이 조금 더 유통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외인들의 매도 물량들, 570억. 그런 비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하더라도 7%도 안 되는 이런 매도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은 말이죠, 거래량도 동반이 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들도 지금 어떻게 많은 물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외인들이, 어차피 그럼 보유 물량들, 조금 더 매집하고 있다가, 이후에 결국에는 조금 더 상승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인들이 현 구간에 대해서 일부 물량들을 덜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차트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전에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이런 지금 고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이뤄내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뭐가 있었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요, 주주 여러분들.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래량 없는 하락은 자 실질적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물량들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급의 주체들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정고점들을 강하게 거래량을 높이면서 돌파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외인들도 현구간에 대해서 자,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 물량들을 조금 더 내보내고 있다라는 점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주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들로 조금 더 하락은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후에는 단기적인 자 이런 하락 이후에 자 바닥 구간이 잡히면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를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런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자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작년도 자 보시게 되시면은 자 2025년도 상반기를 우리가 조금 더 볼 거야 주주 여러분들. 자, 이때도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지금 조금 더 길게 끌고 오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이 구간 조금 더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라고 했을 때, 자, 실질적으로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자, 2024년도 4분기 관련된 이런 지금 실적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야, 주가가 조금 더 어떻게 이런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서 조금 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때였거든요. 자, 이를 통해서 자, 이런 지금 2024년도 4분기 관련된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자, 결국에는 지금 증권사들도 자,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를 조금 더 기록할 것이다. 자,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런 수치들 같은 경우에도 자, 상당히 좋은 수치들이 나왔어요. 자, 이를 통해서 IR 자료를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자, 보시게 되시면은 2024년도 관련된, 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런 지금 실적 발표, 자, 이런 수치들을 조금 더 나타낸 IR 자료고, 이에 따라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보다, 자, 지금 이런 어떻게 됐어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했었고, 자, 이에 따른 결국에는 영업이익들 같은 경우에도, 자, 추가적으로 증가를 했었다. 자, 그럼에 따라서, 자, 이런 지금 공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왔던, 자, 이런 날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인데, 제가 알기로는 2월 18일 날, 자, 이런 공시들이 내용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언제 올라왔냐라고 했을 때, 자, 보시게 되시면, 자, 14일 날. 라는 공시 내용들이 올라왔었고, 자, 결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14일. 자, 결국에는 1시 및 장소가, 자, 2월 18일 날. 자, 결국에는 오전 9시쯤에 정규장 시작과 동시에 조금 더 열렸었죠. 자, 이에 따라서, 자, 결국에는 2월 18일 날, 이런 IR을 통해서 이런 4분기 관련된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지금 기록들이 나왔다라는 점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주주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18일 이후에, 자, 우리가 조금 더 볼까요? 자, 19일 날.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고 오히려 주가는 어떻게 됐죠? 이전에 결국에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 주가는 오히려 단기적인 하락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점이에요, 주주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 자 지금 현구간 이런 지금 두산의 에너빌리티 관련된 자 이런 지금 IR 발표 전까지는 주가는 결국에는 큰 폭의 조금 더 기대감을 이용한 결국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더 이후에 이런 방향성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요 주주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은 지금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주가 뭐 단기적으로는 하락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2월달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실적 발표들, 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예요? 자, 결국에는 증권사들도 결국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하락 구간 이후에 자, 결국에는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자 우리가 보유 물량들을 늘려가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주주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보유 물량들을 늘려갔을 때 자 우리가 주가 상승 구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 뭐예요 주주 여러분들? 보유 물량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결국엔 실질적인 현 구간에 대해서 이런 수익률들이 조금 더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턱대고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런 단기적인 조금 더 하락 구간을 인정을 하고 이후에 결국엔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인데
자,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좀 대부분이 시간적인 여유 없으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직장도 다니시고 추가적으로 일가도 보내시면서 지금 현금화에 대해서 매매를 조금 더 진행하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고충 좀 덜어드리고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실시간 자 소통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실시간 이런 소통방에서는 자 무엇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보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런 외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자 이런 매수 타이밍에 맞춰서 자 매수 타점들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업 투자자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에 따른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자 외인들의 이런 수급 동향들뿐만이 아니라 자 결국에는 이런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이런 삼박자들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낼 수가 있다는 점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조금 더 이런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 이런 매수 타이밍들 자,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외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IR 개최 이후에는 지금 뭐요?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이런 단기적인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결국에는 일부 물량들 자, 30%랑 40% 이런 지금 물량들을 IR 개최 전에 자, 단기적인 고점에서 자, 이런 일부 물량들을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이에 따라서 이런 매도 타이밍들 또한 제가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를 진행하셨다 하시는 분들과 매수 이후에는 내가 현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밑에 있는 번호로 자, 두산이라고 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이런 소통방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고충을 조금 더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뭐 직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조금 더 충실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내가 지금 현금화에 대해서 주식하고 있는 거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소통방 들어가고 싶은데 좀 제한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계셔서 굳이 이런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오셔도 뭐 상관은 없고 안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자로도 제가 소통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밑에 있는 번호로 자 두산 플러스 자 문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현구간에 대한 이런 대응 정보들도 자 추가적으로 문자로 자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자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영상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할 건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대응 정보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의 수익률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런 수익률들은 자 결국에는 실질적인 우리 보유 자산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현금화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대응하시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